고용. 지금까지 통계 자료 할 때는 뭐 중요성이 낮자 했는데 요 고용 쪽은 그래도 좀 중요합니다. 일단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 뭐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게 좋겠죠.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이 있고 15세 미만이 있는데 우리가 뭐 취업자, 실업자는 어디 쪽에 있는 겁니까? 개념이 일단 15세 이상이 기본 전제고 그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또 기본 전제. 그럼 얘가 뭔데?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얘는 일할 의지가 없는 애들이다.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주부, 가정주부 일할 의지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뭐 일할 의사는 없잖아요. 뭐 학생들, 대학생들 걔들은 어쨌든 간에 일할 의지가 없고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없고 그래서 걔들은 다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고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박스 보시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단 15세 이상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것이고요. 실업률은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뭐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말로 나오는 거야. 다만 이제 어쨌든 뭐 계산 문제 아니더라도 요 박스 그림을 아셔야 되겠지. 말로 나왔을 때도 풀 수가 있는 거죠. 실업률은 여기 전체,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 전체 중에서 이게 만약에 뭐 100명인데 이게 뭐 90명이야. 그럼 실업률은 뭐 10%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됐고 어차피 위에 있는 건 다 여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 비경제가 일할 의지가 없는 애들, 뭐 학생, 뭐 노약자, 뭐 아프니까 뭐 일 못하고 학생 공부해야 되고 집에서 또 집안일 살림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일할 의지가 없다. 경제활동 인구는 그럼 뭐냐 이거지. 15일에 속한 주. 우리가 한 달에 있으면 15일이잖아. 15일. 몇 월, 1월 15일, 2월 15일. 그 15일 속한 그 주에 1시간 이상 근무한 자가 취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알바생들도 다 취업자인 겁니다. 야, 내가 알바생인데 취업자야. 그렇게 보는데 어떡해. 그래서 예. 그리고 뭐 이 공식 자체는 사실 뭐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뭐 알바생을 취업자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거의 다 하고 있더라. 예, 됐습니다. 지표 중에는 뭐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지표가 좀 나온 것이고요. 실업률 고용 통계 작성 방법의 문제점 뭐 두 개 있죠. 취업자는 매월 10일에 속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방금 봤잖아요. 통념선 취업 상태로 보지 않는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이머 걔들도 다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 졸업생들, 뭐 가정주부, 명퇴자 이런 것들 다 일할 의지가 없는 거로 보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봐서 실업자의 통계에 빠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 들어간다. 우리나라 취업 구조의 특수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문장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기가 좋은 거잖아요. 이상한 무슨 뭐 연율 뭐 포인트 변동률 뭐 이런 거 안 내고 그런 거는 그냥 쭉 한번 보고 마는 거고 이런 거는 내기가 좋잖아요. 특성 이런 것들. 우리나라 실업률은 통계 작성 방법이나 기준이 다른 나라랑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있다 하면 틀린 말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 공식 자체가 전 세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고요. 다만 구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이 좀 낮다고. 왜 그런 거냐? 취업 상태가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취업 구조나 고용 관행 특성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어떤 특성이 있냐 보자. 첫 번째 농림업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농사짓고 그다음에 뭐 물고기 잡고 뭐 그런 분이죠. 어부, 농부 이런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분들은 뭐 실업 개념이 없죠. 그냥 1년에 뭐 일을 뭐 반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 취업자니까.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거 뭐 누가 뭐 날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눈을 꾸미고 밭을 꾸미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취업자로 들어간다. 실업 발생 가능성 낮은 농림업 부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중에서 무급 가족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음식점을 크게 해 이 동네에서 그럼 나도 같이 뭐 일하잖아요. 돈도 좀 받고 뭐 그런 것들. 근데 다 취업자잖아요. 어쨌든 15일 속한 그 주에 한 시간만 일해도 다 취업자이기 때문에. 손가락 보시면 수익이 낮은 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 무보수로 일어난 무급 가족 종사자들은 취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낮지만 어쨌든 취업자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은 실업보험제도 및 직업 알선 기간의 미발달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그쵸? 우리 자영업자 비중 상대적으로 많고 가족끼리 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고 독립업 비중도 좀 크다 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야 보험제도하고 알선 미발달이 되면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상식으로 봤을 때 근데 낮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것이 이제 미비하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에 잘렸어. 그럼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잘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직장에서 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높고 실업률은 낮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면에 저쪽에 뭐 북유럽이 뭐 스웨덴 이런 데 보면은요. 그런 데는 뭐 그냥 일하기 싫으면은 잠깐 뭐 일 안 하고 그래도 뭐 월급에 뭐 원래 일했던 사람들이 뭐 70% 정도만 나오고 하니까 별로 일할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친구도 보면은 스웨덴 애가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이죠. 이제 남자는 스웨덴 남자랑 197인가 키가 하여튼 결혼했는데 뭐 여름 휴가 한 달. 야 좋더라고. 겨울 휴가 한 달 직장인인데 휴가를 뭐 1년에 2달씩 합니다. 뭐 그냥 걔네 나라는 그렇더라고. 그리고 맨날 뭐 칼퇴근 정도가 아닙니다. 뭐 거기도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겨울 같은 데는 막 4시에 끝나나 뭐 깜깜하다고 4시에 끝나고 막 그렇습니다. 뭐 눈빛만 봐도 뭐 의욕이 별로 없어. 그냥 뭐 쭉 해서 그냥 적당히 웰빙으로 이게 쭉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맞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데 저 같은 사람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 일단 좋아하는 사람들도 맞죠. 그래서 그 여자분도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쭉 살아야겠다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채팅해서 남자랑 만나서 이제 결혼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걔네들은 뭐 엄청나게 이런 제도가 많이 발달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것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다. 가급적 현재 직장에 근무하려고 하고 실업을 했으면 이제 완전 심장이 두근두근 걸리는 거지. 열심히 또 다시 재취업하려고 노력을 한다. 부양가족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영업을 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또 높죠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임금, 노동시장의 가격 변수죠, 그렇죠? 뭐 임금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야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사람이 많아, 일할 사람은 많아. 근데 수요가 별로 없어. 임금 떨어지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공급자가 별로 없어. 뭐 회계법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회계법인도 보면은 수요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사 수요가 물론 연도마다 다르지만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최근 한 4, 5년 동안은 회계사 수요가 많으니까 막 필요로 한데 근데 뭐 1년에 뽑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공급은 좀 적고 이러니까 뭐 회계사 몸값이 막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뭐 역시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가격,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다 결정난다. 약간 임금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비포에 이제 3일 회계법인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막 3년 있으면 다 나갔거든요. 반이 나갔거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3년 6개월이면 딱 반 나갔거든요. 통계 자료 나왔으니까. 요즘엔 애들이 안 나간다더라고요. 연봉 올라갔다고 이제 안 나간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문제라 하던데 왜냐면 피라미드 구조니까 나가야지. 그래야 또 윗사람도 먹고 살 텐데. 걔들도 어차피 다 나와야 될 인생들입니다. 나와야 돼 다. 응? 어떻게 버티냐고. 그래서 뭐 저쪽은 힘들어서 나갔는데 요즘에는 연봉이 따뜻하니까 거기가 안이 따뜻하니까 안 나간다는데 큰 돈을 벌려면 무조건 나와야죠. 무조건. 특히나 전문직들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버는 돈에 뭐 2배, 3배, 4배, 5배도 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죠. 임금 상승률, 노동 생산성 증가율. 그래서 생산성 이거 뭐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투입분의 산출이 이제 생산성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입보다는 산출이 크면은 생산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투입 인원 많고 근로시간 많이 하고 투입이고요. 뭐 산출은 뭐 부가가치, 생산 지수인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클수록 우리가 생산성이 좋다고 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좋아하겠지. 가게 입장에서 이거 좋아할 것이고 내가 생산성을 낸 것보다 임금 상승이 크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원가 상승되는 거고 가게 입장에 좋은 것이고요. 그 반대로는 빼빠지가 이래서 생산성 늘려놨는데 임금은 정말 코딱지만큼이야. 이제 분배 구조가 악화된 것이고 가게 입장에서는 안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두 개가 유사한 것이 좋겠죠. 아무튼 분배 구조가 악화됐다. 국내 구매력 부족. 왜냐면 돈을 적게 줬으니까 수요가 주는 거잖아요. 수요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내수 시장이 위축될 것이고 일할 의지가 없는 거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됐는데 이 돈 받고 일하려고 하는 거냐. 다 뭐 이해는 되죠. 공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